자, 이제 우리 역함수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개념 14 역함수. 자, 요 역함수란 내용이 이제 정말로 많이 중요한 내용인데 이거는 나중에 수학 1이나 수학 2나 나중에 미적분이라는 선택 과목을 공부할 때도 정말 많이 나오는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자, 역함수라는 게 어떤 거냐면요. 다 여기 개념이 나와 있긴 한데 내가 두 가지의 예제를 한번 들어볼 거야. 자, 첫 번째 x라는 함수가 x라는 집합이 있었어요. 자, 이놈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어떤 함수 y라는 집합의 공역을 y라고 했을 때 요놈이 1, 2, 3, 요놈이 a, b, c 이렇게 되었을 때 연결이 또 요렇게 되었다고 치면은 우리가 f1의 값이 b, f2의 값이 c, f3의 값이 이렇게 3이 잘 안 써지지 요즘에 3의 값이 a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럴 때 요놈의 함수, 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 말고 얘를 가지고 거꾸로 보면 어떨까라는 거야. 거꾸로 보면 즉 요런 식으로요. 요놈은 원래 x에서 y로 가는 거였는데 이놈을 갖다가 y에서 x로 가는 즉 정의역과 공역에 해당하는 것이 뒤바뀐 거지. 뒤바뀐 거야. 요놈의 함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라고 한다면 일단 g라고 한번 해볼게요. 갑자기 빨간색이니 g라는 함수라고 표현을 해본다고 쳤을 때 이 g는 사실 거꾸로 보자면 g라는 함수는요 ga의 값이 3이 되고요 g의 b의 값이 1이 되고 g의 c의 값이 a 미안 2가 되는 이러한 함수라는 건데 보면은 사실 요놈의 f라는 것과 이 g라는 게 사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함수 f라고 쓰지 말고요. 요 g라는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써요. f의 마이너스 1승 이런 것처럼 써놓고 우리가 요놈을 뭐라 읽냐면 f의 인버스 이 역이란 뜻이거든요. f 인버스 이렇게 읽어요.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것을 실제로 마이너스 1승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지수가 아니야. 근데 지수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요 놈을 갖다가 우리가 f 인버스 이렇게 읽어요. 그래주니까 여기 있는 요 식들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요 놈은 f의 인버스의 a의 값이 3이다. f의 인버스의 b 값이 1이다. f의 인버스의 c의 값이 2다.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다는 거지. 자, f는 정의역이 x였고요. 공역이 y였어요. 그리고 g라는 놈, 즉 f의 인버스라는 요 놈의 함수는 정의역이 누구였어? 정의역이 y였고 공역이 x로 가는 함수였던 거지.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역함수라는 놈을 배웠는데요. 요 역함수라는 거 f와 g, 즉 인버스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았고, 자, 그럼 요 역함수라는 게 굉장히 조금 유용한 것 같은데 거꾸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유용한 것 같은데 요 놈이 항상 존재하는가라고 한다면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요 f의 역함수 f 인버스의 존재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존재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f가 1대1 대응 함수일 때만 이면 존재해요. f가 1대1 대응 함수이면 역함수가 존재해요. 이것은 명제가 역도 성립합니다. 자, f의 역함수 f 인버스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다라고 쓸 수도 있고요. f의 함수가 1대1 대응 함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역함수 존재한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1대1 대응이냐면 봐봐.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아까 했던 것처럼 x 1, 2, 3이고요. 요 y가 a, b, c, d였다고 쳤을 때 이렇게 가는 함수 요 놈의 함수를 f라고 쳐봅시다. 그럼 여기서 내가 거꾸로 가는 함수 f 인버스를 본다면 얘들아 봐봐. f 인버스를 본다면 자 f 인버스는 정의역이 y고요. 그쵸? 그리고 공역이 x가 되는 집합인데 그럼 정의역이라는 것이 y니까 이 y쪽을 보시면 a, b, c, d가 정의역의 원소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얘들아 저 역함수라는 게 함수가 되는 거면
FA의 값이 지금 3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F의 인버스의 B의 값이 1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F 인버스의 C의 값이 2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F 인버스의 D라는 값이 얘가 없거든. 선생님 이거 그냥 화살표 내가 마음대로 연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니지. 왜냐면 F의 역함수라는 것은 F의 역함수 너라는 것은 F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놈을 거꾸로 본 놈이 F 인버스거든요. 그쵸? F라는 놈이 있었기 때문에 그놈을 거꾸로 본 놈 F 인버스거든. 그러니까 F에 의해서 화살표가 요렇게 연결이 되고 나서 우리가 거꾸로 바라봤을 때 보니까 집합 Y에 있는 정의역 원소 D라는 것은요. D라는 것은 함수값이 가질 않아요. 화살표를 뽑지 않아요. 그쵸? 요놈의 함수값이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이 F 인버스는 함수가 아닌 거죠. 함수가 아닌 거지. 왜냐면 얘들아 함수라는 조건은 반드시 정역이 있는 모든 원소가 반드시 화살표를 몇 개 뽑아야 되냐면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A에서 하나 뽑고 B에서도 하나 뽑았고요. C에서도 하나 뽑았지만 이 D에서는 원소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애초에 함수라는 것 자체가 아닌 거야.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요 거꾸로 간 요놈은 함수가 아니니까 요놈을 갖다 역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은 F의 역함수가 아니다. 즉 F의 역함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F라는 함수가 1대1 대응, F가 애초에 화살표를 뽑을 때 1대1 대응, 1대1 함수처럼 1대1 함수로 이렇게 하나씩 서로 다르게 이렇게 잘 가지고 1대1 대응에서의 대응, 즉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는 이러한 함수일 때만 우리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1번을 했고 여기 1번 내용을 했고요. 지금 3번 내용을 먼저 볼 건데요. 자, 3번 내용 잘 보세요. 자, 여기 3번 내용을 제가 쌤이 써볼게요. 자, 3번 내용 역함수의 성질이라는 겁니다. 역함수의 성질. 자, 지금 F라는 함수가 어디서 가냐면 X라는 정역에서 Y라는 공역으로 가는 함수가 얘가 1대1 대응인 함수래요. 그랬을 때 1대1 대응이니까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겠지? 그럼 F 인버스라는 함수는 당연히 Y라는 집합에서 X로 가는 화살표를 거꾸로 뽑는 함수가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랬을 때 저기 있는 첫 번째 성질을 봅시다. 첫 번째 F의 역함수의 또 역함수가 누구냐라고 했어요.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봐. F가 있었어. F가 X에서 Y로 가는 건데 그놈을 거꾸로 가게 되면은 Y에서 X로 가는 함수란 말이야. 근데 그놈을 갖다가 또 거꾸로 봐라, 반대로 봐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요 F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그쵸? 그 다음 두 번째 F 인버스의 F의 X 그놈이 X다라고 되어 있어요. 확인해 봅시다. 자, X 즉 F라는 함수를 먼저 볼 거니까 F라는 함수에 있는 X 집합 X의 정의역 X의 원소 소문자 X 생각해 봅시다. 집합 X 대문자 X 안에 소문자 X라는 원소가 있었을 거야. 그치? 그 원소가 F에 의해서 화살표를 타고 넘어갔어. 예제를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F가 이렇게 있었을 때 여기에 어떤 원소 X라는 게 있었다는 거야. 그럼 그놈을 화살표를 딱 타고 보내주면은 여기가 이제 FX라는 게 되겠지. 됐나?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놈을 다시 거꾸로 타고 오세요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거꾸로 타고 오니까 당연히 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X가 나올 수밖에 없지. 그치? 그러니까 들어간 놈을 갖다가 F를 한번 타고 다시 F의 역함수 인버스를 타고 나오니까 당연히 처음에 들어갔던 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와리가리. 여러분들 와리가리라는 말 하나? 와리가리.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그 밑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런 말이 있거든요. F의 F 인버스의 Y가 Y다 라는 말이 있는데요. 선생님 갑자기 뭔 또 Y입니까? 라고 할 수도 있는데 봐봐. 요놈의 함수가 F였어.
자, 여기에 어떤 원소들이 있었는데, 자, 지금 요 합성 함수를 잘 보시면 요 오른쪽에 있는 요 F 인버스를 먼저 볼 거거든. 얘를 먼저 볼 거니까 우리는 여기를 먼저 보겠다는 소리야. 이거 F 인버스를 먼저 보겠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F 인버스란 함수 입장에서는 y가 정의역이니까 거기 있는 소문자 y를 이렇게 쓴다고 쳐봅시다. 됐죠? 그럼 그놈이 이렇게 넘어갔을 때 여기에 어떠한 함수 값이 있겠지. 근데 요 y가 요 f 인버스라는 함수를 타고 가기 때문에 요 안에 있는 함수는 f 인버스의 y가 될 거예요. 그쵸? 그놈을 타고 넘어갔으니까. 그쵸? 근데 그놈을 갖다가 다시 f를 타고 오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놈을 갖다가 다시 f를 타고 오니까 누가 될 수밖에 없어? y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봐봐. f라는 함수와 f 인버스라는 함수와 f가 이렇게 각각 합성이 되게 되면은 약간 느낌으로 이렇게 쓱쓱 지워 썰 때 나오는 요놈 나머지만 나온다라는 걸 느껴줄 수 있겠지. 이렇게 지워서 요놈이 나온다고.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요 두 번째 내용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을 보면요. 세 번째는요. 자, g라는 함수가 y에서 z로 대응인 함수래요. 자, 선생님을 요약을 해볼게. f가 x에서 y로 가는 함수고 g라는 함수가 y에서 z로 가는 함수였다고 쳐보면 자, 이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집합 x에서 y로 가는 함수 f가 있고요. 그리고 y에서 z로 가는 함수 g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이것까지 좀 있어줘야 돼. 이랬을 때 f라는 함수와 g가 1대1 대응인 거야. 1대1 대응 함수인 거야. 자, 그러니까 f라는 함수와 g라는 함수가 각각 1대1 대응이니까 f의 인버스도 존재하고요. 저런 함수도 있을 것이고 g의 역함수인 g 인버스라는 함수도 반드시 존재를 하겠죠.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은 봐봐. 이런 것과 똑같은 거야. 봐봐. 여기서 내가 검은색으로 먼저 쓸게요. 공간이 좁은데 어떻게 좀 살려보자. 이렇게 좀 올릴게요. 3번. 자, 이렇게 넘어가서 미안.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함수를 보면요. f를 먼저 시행이 주고 f를 먼저 시행하고 g를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요놈의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됐나? 그쵸?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어떤 원소 x를 집어넣었을 때 또 평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값이 g의 f의 x라는 함수 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번엔 거꾸로 보겠어. 거꾸로 보겠어. g 인버스 거꾸로 보겠어. f 인버스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 여기에 있는 값을 먼저 볼 거예요. 여기 있는 값을 먼저 보니까 얘는 g 합성 fx가 그놈이 g 인버스에 의해서 탁 튀고 들어가고 다시 f 인버스에 의해서 탁 튀고 들어가니까 결국 여기에다가 즉 저기 있는 g 합성 fx라는 거에다가 다시 g의 인버스를 한번 해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거니까 g 인버스.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뭘 해줄 거냐면 f 인버스를 해줘요. 그쵸?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알지. 검은색에 의해서 x에서 핑 넘어가는데 다시 파란색에 의해서 여기서 핑 넘어가니까 다시 x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이해가 되겠니? 되겠어요? 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아이고 3번이 이 내용이 아니었네.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3번의 내용이 뭐냐면 3번은 내가 4번이라고 써볼게 얘들아. 미안해. 이 내용도 되게 중요해요. 자, 4번의 내용이 뭐냐면요. 4번의 내용은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G 합성 fx라는 이거부터 어떻게 쓸까 표현을? 자, G 합성 f라는 놈의 역함수라는 것이 얘랑 같다라는 건데요. 이 놈과 지금 같다라는 건데 얘가 왜 같은지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 얘들아 봐봐. 요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자, 여기 왼쪽 거 먼저 볼게요. 왼쪽 거. 자, 왼쪽 거 천천히 보면 G 합성 F니까 F 먼저 하고 G를 할 거예요. 즉 F 먼저 해주고
그 다음 G를 할 거야. 근데 그놈의 함수가 얘거든. 그치? 얘거든.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근데 그놈을 갖다가 뭐 하랬냐면 역함수 하랬어요. 그러니까 그놈이 뭐냐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맞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 반대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넘어가는 걸 보니까 여기서 G 인버스를 해주고 F 인버스를 해줘요. 자, 그러니까 G 인버스를 먼저 하고 F 인버스를 하기 때문에 G 인버스 먼저 하니까 G 인버스 뒤에 쓰시고 그 다음 F 인버스 거니까 F 인버스를 그 앞에 써준다. 이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놈은 여기 있는 요 내용은 저 왼쪽에 있는 요 예시를 가지고 이해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을 잠깐 요약을 좀 해볼게요. 자, 어떠한 함수 f라는 함수가 역함수가 있다고 치면, 즉 1대1 대응을 했으니까 역함수라는 게 있다고 친다면 그놈의 역함수의 역함수는 원래 거다. 약간 우리 집합에서 여집합의 여집합은 자기 자신이다. 이런 거랑 비슷한 거겠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래 함수 f와 역함수를 갖다가 합성해 주게 되면 원래 함수 f와 역함수를 갖다가 합성해 주게 되면 원래 함수 f와 역함수를 갖다 합성해 주게 되면 순서에 상관없이 그놈들은 퉁치는 느낌으로 가질 수 있다. 왜냐면 왓다리 갓다리니까. 됐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 그림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네 번째가 조금 중요한데 그래서 요 식에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이 뭐냐면요. G 합성 F의 역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분배처럼 써줄 건데 분배 쓸 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써달라는 거라고 이해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로 갈 때 분배하는데 그때 순서라고만 말하지 말고요. 함수의 순서라 쓸게요. 함수의 순서를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번째 거랑 네 번째 거에 대한 내용을 볼 건데요. 그 내용은 내가 여기다가 하나 태블릿만 좀 추가해서 봐줄게. 자, 우리가 요 역함수의 내용에서 조금 알아야 될 내용이 추가적으로 있어요. 역함수. 자, 이 역함수는요, 말 그대로 어떤 함수거든, 함수. 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요 놈을 식의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 함수가 있으면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겠지. 그래프의 관점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식의 관점, 두 번째 그래프의 관점으로 볼게요. 첫 번째 식의 관점을 보시면요.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요 f라는 함수가 집합 x에서 집합 y로 가는 이러한 함수였다고 칠게요. 그럼 여기서 x가 이렇게 삑 넘어가서 여기에 fx라는 값, 즉 어떠한 y 값이 된다는 소리인데, 그치? 근데 거기서 내가 역함수를 갖다가 가지게 되면 그놈은 f 인버스였어. 맞니? 그러니까 f 인버스에 y를 넣어주게 되면 x가 나오는 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y가 있는데 그걸 인버스 넣어주니까 x가 나오는. 맞니? 맞아요? 자, 다시 f에다가 x를 넣었더니 y였어. 근데 그놈이 역함수가 이제 있어. 1대1 대응으로 이제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 역함수가 있으면 갔던 놈을 갖다가 거꾸로 가는 거니까 다시 요 놈을 갖다가 다시 거꾸로 보내주게 되면 원래 있던 놈이 나오게 된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놈이 요렇게 도형에 맞춰서 동그라미는 동그라미, 세모는 세모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 f의 1값이 3이라는 것은요. 여기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가는 함수에 대해서 여기에 1이었던 게 이렇게 넘어가서 여기 누구로 간다? 3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였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거꾸로 봐주게 되면 f 인버스의 3이 1이 되더라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들어가는 놈과 나오는 놈을 반대로 써주면 f 인버스에 대해서도 성립을 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괜찮죠? 근데 봐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 식을 보시면요. 얘도 봐봐. f 인버스는 사실 되게 불쌍한 놈이야. f라는 함수가 있어야 f 인버스라는 함수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건데, 그치? 근데 f 인버스도 어쨌든 간에 함수잖아. 함수기 때문에 우리가 요 함수를 갖다가 이제 그냥 너도 이제 함수다. f의 따까리 약간 뭐 이런 거지. 그 왜 가수로 치면은 뭐
MC 더 맥스가 노래를 잘하니까 예를 들어 뭐 MC 더 맥스가 노래를 잘해. 근데 목소리가 비슷한 일반인이 나왔어. 그럼 막 제2의 MC 더 맥스 막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잖아. 그치? 그런데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제2의 MC 더 맥스 막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사람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거야. 그 사람 이름으로 부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요 f 인버스라는 요 함수도 새로운 함수라고 내가 주체를 주고 싶은 거지. 근데 우리가 함수를 쓸 땐 보통 정의역을 x, 보통 치역, 공역을 y라고 쓴단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들 맨날 함수 쓰면은 fx요, gx요, 뭐 hx요 이렇게 많이 썼었거든. 그치? 항상 x가 주인공이었기 때문에 요놈의 함수도 내가 x를 주인공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자, 요놈도 내가 이렇게 보고 싶었던 거야. f 인버스 x로 보고 싶었던 거야. 이해됩니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y였는데 그놈을 이제 f 입장에서는 얘가 정의역이니까 그 정의역을 우리가 정의역이 아니라 정의역을 우리가 관습적으로 쓰던 것처럼 x로 바꿔서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은 당연히 치역, 도착하는 공역 쪽 치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쓰던 대로 y를 써줄 수 있다는 거지. 이해가 됐니?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x와 y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됐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문자로만 헷갈리면 안 돼. 여기는 y였지만 그 놈이 여기 세모 x로 바뀐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래주면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요 식에서 요로 가는 관점을 보세요. 요 식에서 일로 가는 관점을 보세요. 일로 가주게 되면은 결국 fx가 y라는 것이 f 인버스 x가 y라는 것으로 바뀌었어. 하나의 함수 x값, y값. 하나의 함수 f x값, y값인데 요 x랑 요 x는 사실 문의는 x로 같지만 실제로 역할은 아예 다른 거지. 요 세모니까 이 세모거든. 맞나? 그러니까 요 둘의 관계가 지금 어떻게 바뀐 거냐면 y 대신에 x를 대입한 꼴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y 대신에 x를 대입해서 어떻게 됐어요? 그쵸? 이렇게 쓴 거죠. 그쵸? 그리고 x 대신에 y를 대입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니까 x와 y의 역할이 바뀌었어요. 맞습니까? x와 y의 역할이 바뀜. 맞니? 그쵸? 그럼 여러분들 y와 x의 역할이 바뀌었으니까 내가 요 놈을 갖다가 식으로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식 한번 써볼게요. 식 fx라는 것을 내가 2x 플러스 3이라는 함수였다고 칩시다. 그럼 이게 함수니까 요 놈의 함수값 우리가 y 쓸 수 있겠지? 자, 이랬을 때 내가 f 인버스 x를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요 놈을 구하여라 라고 한다면 우리는 요놈의 역함수에 대한 식을 구할 거니까 x 대신에 y가 바뀌었죠. y 대신에 x가 들어갔고요. x 대신에 y가 들어갔으니까 요 식에다가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하던 것처럼 우리가 첫 번째 x 대신에 y 대신에 x를 대입할 거예요. 즉 이 말인즉슨 x와 y의 역할을 바꾸자. 이렇게 보자는 거지. 그럼 바꿔볼게요. 저 식은 x 대신에 y를 쓸 거고 y 대신에 x를 쓸 거니까 저 식은 2y 플러스 3은 x라는 식이 될 거예요. 됩니까? 역할 바꿨어요. 그럼 역할 바꾼 걸 갖다가 내가 y는 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야 돼요. y는 이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y는의 식을 꼴로 변형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식은 2y는 x 빼기 3이니까 y는 이라고 써주면 2분의 1 x 빼기 2분의 3이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함수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요놈의 함수가 있었는데 그놈을 갖다가 y는 x 역할을 바꿔가지고 y는 이라고 써보니까 다음과 같은 요 밑에 있는 요 보라색 식이 나왔고 요놈이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y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f 인버스의 식이라는 거예요. 얘가 바로 f 인버스 x라는 식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f 인버스 x는 우리가 2분의 1x 빼기 2분의 3이다 이렇게 작성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확인 하나 좀 해볼게 얘들아. 뭘 확인할 거냐면 뜬금없이 자 아까 이런 거 했었거든. f1이 3이면 f 인버스 3은 1이다. 이 역할이 바뀐다는 거 그치? 예를 써볼게요. 자 요식에서 f 1을 한 번 더 봅시다. 그럼 5죠. 그치? 그럼 이 논리라면 f의 인버스 5는 역할이 바뀌어서 1이 돼야 되거든요. 요 두 개 역할이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쵸? 네. 근데 여기다 진짜 확인해 보세요. 5를 넣어 보시니까 2분의 5에다가 2분의 3을 빼니까 2분의 2, 즉 얼마 나와요? 1이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괜찮겠니?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식에 대한 내용 결국 뭘 알아야 된다? x와 y의 역할을 바꿔서 일단 쓰시고 그리고 그 식을 y는 꼴로 변형해서 y는 꼴 유놈으로 바꿔서 고놈의 식 나온 것을 f 인버스 x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괜찮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관점 그래프의 관점으로 갈 건데요. 이것도 조금 필기 이렇게 합시다. 식 이번엔 그래프 관점으로 갈 건데 아까 요 위에 초록색에서 어떤 말을 썼냐면 x와 y 역할을 바꿨어요. 자, 원래는 y는 fx라는 그래프가 있었어. 그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었다고 칠게요. 이 놈을 1차 함수 y는 fx 아니다. 그려버릴까? 그려버릴게. 쌤이 이렇게 쓸게요. 지워라. 이렇게 씁시다. 이렇게 쓸 거예요. 자, 이 놈을 fx는 2x 플러스 3. 저 위에 있는 예제로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되었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내가 f 인버스 x로 간다는 것은 y는 이거 왜 자꾸 이렇게 색깔 펜이 왔다 갔다 거리지? y는 f 인버스 x라는 것은 아까 여기 초록색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x와 y의 역할을 바꾸는 거예요. 그쵸?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x와 y 역할, x 대신에 y를 넣고요. y 대신에 x를 넣는 것이기 때문에 x와 y 역할을 바꿔. 근데 우리 옛날에 수학상 그 대칭 이동 배울 때요. x 대신에 y 대입, y 대신에 x 대입. 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었냐면 중요한 겁니다. 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었냐면 요 내용이 y는 x 대칭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이 y는 x라는 어떠한 직선을 기준으로 여기에 a, b가 있어. 그치? 그랬을 때 이놈을 갖다가 접어버리면 띠띠띠띠 가가지고 이 점이 b, a였던 거 예전에 했었거든요. 뭐 이거 중점 조건, 수직 조건 이래가지고 이게 x 값과 y 값이 바뀐다라는 걸 배운 적이 있었어요. x좌표, y좌표가 바뀌는구나. 뭐에 대해서 대칭하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보고 여기서도 x와 y의 역할이 바뀌니까 그것이 그래프 관점으로는 y는 x라는 놈 기준으로 대칭했구나 라고 쓸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내가 여기다가 y는 x를 한번 그려볼게. y는 x를 이렇게 그렸다고 칩시다. 자, 이 놈을 갖다가 파란색을 y는 x라고 칠게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내가 역함수, 즉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거야. 자, 그 놈은 우리 아까 여기서 f 인버스 x가 너였다라는 걸 그렸으니까 요 놈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아이고 미안해라. 이거 이럴 수가 없지. 그래프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정신 나갔죠? 미안해요. 정신 나갔어요. 자, 요놈 다시 그릴게요. 2x 플러스 3이니까 저게 절편이 저럴 수가 없지. 여기를 3이라 합시다. 그리고 기울기 2니까요. 조금 가파르게 그릴게요. 이렇게. 요놈을 y는 2x 플러스 3 이렇게 쓸게요. 됐죠? 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파란색은 이렇게 지나가겠지. 자, 이놈을 가지고 내가 여기 있던 f 인버스 x 그립시다. 자, 요놈은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요 y 절편이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자, 저놈을 갖다가 내가 조금 더 그려주시면 이렇게 되어가지고 좀 성의있게 그릴게. 여기가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은 요놈의 반띵 해가지고 한 이쯤 내려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쯤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2분의 1이니까 기울기가 완전히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요놈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릴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직선 같지가 않나? 이렇게 그릴 수 있겠지. 요놈이 2분의 1x 빼기 2분의 3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됩니까? 자, 그럼 요놈의 관점이 선생님 이게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요? y는 x 대칭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요, y는 x 대칭이에요. 식 보시면 x랑 y 역할을 바꾸시면, 자, 여기에 y 넣으시고 여기에 x를 넣으시면 그 식이 요 위에 있는 식이 될 것이고요. 그놈을 정리한 게 요 식이 나오는 거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y는 x 대칭이라는 것이고, 선생님 그거 어떻게 우리가 확인하죠? 라고 한다면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점이 0,3이에요. 그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봐봐. 이놈을 갖다가 내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면 이 점은 x와 y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니까 3,0을 갈 거거든. 근데 3,0은 이 점이 되어야만 해. 왜냐면은 3,0 y좌표 0이니까. 근데 이 식 보세요. 진짜로 3,0이죠. 여기가 3,0이에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 여기 보니까 여기 만나는데요? 그치. 얘가 기울기 2짜리고요. 이 기울기 1짜리니까 당연히 이게 파르르 내려오고 얘는 천천히 내려오게 되니까 여기서 만나요. 그쵸? 그럼 쌤 이 점은요? 이 점을 어떻게 구하죠? 라고 한다면 자, 두 개의 교점으로 구해봅시다. 이 두 개의 교점. 요 놈과 요 놈의 교점. 구해보시면 두 개의 그래프가 같은 교점, 그러니까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이니까 두 식을 같다고 놓으면 되겠지. 해보시면 얘는 2분의 3x가 2분의 마이너스 9가 돼요. 따라서 x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놈의 x값은 띡띡띡 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3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여기에 넣으면 이 마이너스 3을 여기 넣으면 y값이 얼마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y값이 마이너스 3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이 파란색 직선에다 넣어도 x값 마이너스 3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3 넣으면 y값 마이너스 3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식에다가도 마이너스 3을 x값 넣어보면 마이너스 3을 x값 넣으니까 2분의 마3, 2분의 마3이니까 2분의 마6이라서 마이너스 3 확인할 수가 있겠지. 이해가 됩니까? 되죠? 그래서 역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의 관점으로 볼 건데 식의 관점으로 한번 볼 것이고요. 그래프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식의 관점은요. x와 y의 역할을 바꿔서 써서 x와 y의 역할을 바꿔가지고 쓴 다음에 y는 꼴로 작성해 주는 게 될 것이고요. 그래프의 관점에서는 누구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서 식을 문제를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되겠습니까? 됐죠?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개념 설명이 끝났고요. 문제를 한번 좀 풀어볼게요. 문제가 조금 내가 선택을 좀 해놨어. 자, 빨리 볼게. 자, 256번 1차 함수 fx에 대해서 f5랑 저놈의 값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f5 나왔으니까 f5가 7이라는 걸 쓸 수 있는데 이놈의 값을 보니까 f 역함수거든. 그럼 우리가 이걸 보고 바로 f의 9가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우리 fx가 1차 함수를 했으니까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쓰시면 f5의 값은 7인데 그놈은 5a 플러스 b가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f의 9의 값은 3인데 그놈은 9a 플러스 b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요. 요 놈을 연립해주면은 위에서 아래 빼주면 4가 마이너스 4a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그럼 b 값은 12가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따라서 fx라는 식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2가 되더라. 근데 그 fx의 그래프가 x축과 y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이 놈을 써주시면 여기가 10이고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가 10이라는 걸 쓸 수 있겠지. 됐죠? 그러니까 넓이는 요거라서 결국 넓이 얼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2 곱하기 10이다. 따라서 72가 되더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260번을 볼게요. 잠깐만. 자, 260번을 보면요. 두 함수 요놈과 요놈에 대해서 요놈의 역함수를 구하여라. 그러니까 f의 g 인버스의 요놈의 역함수를 구하라 했어요. 그쵸?
요놈의 역함수니까 여기다 또 역함수를 아이고 걸어칠게. 요놈의 또 역함수를 할 거니까 이거 아까 분배 느낌이라 했던 거 기억합니까? 그쵸? 원래는 G 인버스 한 다음에 F 할 건데 요 인버스가 분배되면서 순서를 바꿀 거니까 G에다가 F 인버스 X 이렇게 바뀌겠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요 놈으로 식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구하랬으니까 함수식 씁시다. 근데 F 인버스를 써야 되는데 F 인버스 식을 써야 되는데 F라는 식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가지고 F 인버스 구합시다. 그럼 fx를 식을 쓸 거니까 y는 2x-3분의 14를 갖다가 x와 y의 역할을 이렇게 바꾸실 거고요. 그놈을 갖다가 y는이라 쓸 거니까 봅시다. 2y는 x 플러스 3분의 14여서 y가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누구냐면은 f의 인버스 x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그 f 인버스 x라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서 활용해 봅시다. 그래주면 이 식은요 G 안에 F 인버스 X 즉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7이라는 게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G 안에 넣어줘야겠지. 자 G의 X 자리에다가 요거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1을 넣어줄 거니까 2배의 2분의 1X 플러스 3분의 7이 되고요 빼기 3분의 2가 됩니다. 따라서 이놈의 값은 X 플러스 3분의 14 빼기 3분의 2라서 얘는 x 플러스 4라는 식으로 작성해 줄 수가 있겠네요. 되겠죠? 네. 266번입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제시되었을 때 이놈의 역함수를 gx라 하고 그 gx가 3x랑 같은 값을 구하여라 라 그랬어요. 쌤 이거 역함수 구하려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이거 역함수 구하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x와 y 역할을 바꿔야 되거든. 그러니까 y는 x 세제곱에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8을 쓴 다음에 x와 y 역할을 바꾸시면 이렇게 돼요. 그쵸? 근데 이 식을 갖다가 과연 내가 y는 이렇게 해가지고 쓸 수 있냐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놈은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없어요.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없어요. 작성 불가능이에요. 이렇게 못하거든요. 그럼 쌤 얘는 어떻게 구하죠? 어떻게 구하죠? 라는 건데 봐봐. 어차피 역함수가 있지. 역함수가 gx지. 그치? 그러니까 봐봐. 요 함수에다가 내가 양변에 fx를 합성할 거예요. fx라 쓰지도 말자. f를 하자. f를 합성할 거예요. f를 합성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f의 여기 gx 그리고 여기 f의 3x 이렇게 쓴다는 소리예요. 되겠습니까? 되겠죠? 자 그래주면 얘들아 gx가 역함수라며. 그러니까 얘는 f의 f 인버스 x gx가 f 인버스니까 이게 되고 얘는 3x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f랑 f 인버스는 이거 서로 사라질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x가 f의 3x인 거 얘만 계산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근데 우리 f3x는 어떻게 구하냐? 요 x 자리에다가 3x만 넣어주면 f3x거든. 그러니까 식을 넣어주시면 얘는 27x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6x 제곱이고요. 플러스 18x 마이너스 8 이것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이제 풀어야 될 식은 누가 되는 거죠? 너랑 같다라는 걸 풀 거니까 최종적인 결론은 27x 세제곱에다가 빼기 36x 제곱에 플러스 18x인데 이거 풀 거니까 x가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이놈을 갖다 내가 플러스 17x고요. 마이너스 8은 0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됐죠? 이렇게 되니까 요놈의 값에서 문제에서 실근 합을 구하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근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쵸? 실근의 합을 구할 거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인수분해 해야 되는 거 맞니? 그치? 인수분해 합시다. 인수분해 할게요. 그러니까 얼마를 대입해야 이게 0이 될까? 얼마일까? 숫자가 좀 클 것 같은데 아니구나. 아니 그거구나. 1로면 되는구나. 아이고 내가 너무 먼 걸 생각했네.
자, 1 넣읍시다. 그러니까 27 마이너스 36 17 마이너스 8이니까 1을 가지고 해주시면 1 이거 27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8 0이 돼요. 따라서 이 놈은 인수분해 해주면 x 빼기 1이랑 27 x 제곱 빼기 9 x 플러스 8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실근을 구하랬는데 얘들아, 이것은 여러분이 보다시피 실근이 아니라 허근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x값 그냥 얼마라고 쓰면 되겠어요? 1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1일 거예요. 됐죠? 넘어가서 269번을 풀어봅시다. 269번. 자, 이 놈도 너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너무 이게 토 나오게 생기긴 했지만 이 놈을 좀 정리를 해보면, 자, 얘는 f의 인버스 합성, 괄호는 의미가 없다고 했었는데 괄호에다가 인버스였네. 그럼 요 인버스가 분배가 되는 듯 하면서 순서를 반대로 쓸 거니까요. 여기 쓰실 때 g부터 쓸 게 아니라 f의 합성의 g의 역함수 이렇게 들어가겠다. 되겠니? 그치? 여기 지금 요 가운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요 놈을 갖다가 요 놈을 갖다가 내가 역함수 해주니까 이렇게 바뀐 거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f 인버스와 f가 사라지는 거 내가 확인할 수 있으니 요 놈의 식은 g 인버스의 fx를 계산한 것이 되는 것이고요. 근데 그 놈의 값이 지금 여기서 ax 플러스 b라 했으니까 ax 플러스 b가 뭐인지만 구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f라는 식은 여기 나와 있고요. g 인버스를 구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g 인버스 구할 수 있죠. g 인버스 구할 수 있죠.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쓰시고서 x와 y 역할을 바꾼 다음에 그거를 y는 이라 쓰면 g 인버스니까 여러분들이 19에서 이거 마무리하도록 하세요. 자, 이게 마지막입니다. 자, 이 마지막 문제. 자, 함수 fx 그래프가 x는 1 이상 y가 마이너스 1 이상 여기만 본다는 소리야 지금. 여기만 본다는 소리야. 그놈의 그래프와 역함수 요놈이 만나는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할 거래요. 그쵸? 그러니까 얘들아, 내가 여기에 있는 f라는 놈을 한번 그려볼게요. f를 그리자. 그러면 fx라는 식은 우리가 알다시피 x의 x-2로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니까 요 놈의 함수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되는 0, 2 요런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fx라고 할 수가 있는 거겠지. 맞니? 이게 0이고 2니까 요 가운데 있는 놈이 대칭축 1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어디만 보랬냐면은 x가 1 이상 그리고 y가 마이너스 1 이상이거든요. 혹시 몰라서 여기가 1이니까 여기 1일 때 한번 수값을 넣어봤더니 여기 1 넣어주면 함수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 있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니까 그래프가 정확하게 x값이 1 이상, 그러니까 1 이상을 보면서 y값도 마이너스 1 이상을 보는 거니까 그래프를 어디만 보는 거다? 요렇게만 째려보는 것이다. 이게 실제로 fx가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요놈의 그래프가 f 인버스 x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을 갖다가 찾으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f 인버스 x라는 것을 내가 그려보면은 봐봐. 여기가 지금 1,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러면 요놈을 갖다가 우리가 역함수를 구한다는 것은 그래프니까 y는 x라는 것이 등장을 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겠죠. 그쵸? 그러니까 요 점이 지금 1, 마이너스 1이니까 이놈을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켜버리면 x와 y의 역할이 바뀔 거니까 마이너스 1, 얼마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1,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대충 여기라고 찍읍시다. 마이너스 1, 1 대충 찍을게. 그럼 요 점을 지나고요. 또 여기 보니까 이 점이 지금 2, 0이거든. 그치? 그럼 이걸 갖다가 내가 x와 y 역할을 바꿔주면 0,2가 되니까요. 요 놈의 그래프를 조금 내려와서 그릴게. 내려와서 그려서 여기 조금 지우고 좀 더 그리자. 이렇게. 자, 0,2를 찾을 거예요. 여기가 2,0이니까. 그치? y는 x 대칭하면 0,2니까. 그럼 여기가 2가 되고요. 그러니까 요 점이 되는 거야. 근데 원래 요 놈을 이렇게 그래프로 연결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는 거 맞겠니? 그쵸? 이거 그립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가 쭉 돼가지고 이렇게 언젠간 둘이 만나는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우와, 정말 아주 그냥 구구절절하게 만난다. 이렇게 만나는 걸 알 수 있겠지. 그쵸? 요 교점을 내가 지금 구해달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똥새가 내가 지금 다시 대칭시킨 거지. 그치? 이건데
얘들아, 요 교점이라는 건 당연히 지금 이 그래프 두 개의 그래프의 관계가 y는 x 대칭 관계거든. 요 위에 거랑 요 밑에 거 그래프 관계는 y는 x 대칭 관계예요. 그러니까 y는 x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요 교점이란 것이 y는 x를 그었을 때 이렇게 딱 만나는 점인 거 맞냐? 그쵸? 딱 만나는 점인 거지. 아, 그래야지 이렇게 빨간색을 기준으로 요 동색을 접었을 때 요 위쪽 동색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거 연결시킨다면 이거 굳이 이렇게 연결시킨다면 이거 수직이고 2등분일 거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시키면은 수직이고 2등분이겠지. 아무튼간에 접었으니까. 아, 그러니까 요 교점이라는 것은 fx와 누구의 교점이냐면 y는 x의 교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따라서 x제곱 빼기 2x라는 식과 xy의 교점을 보니까 x 빼기 3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x 값이 0 또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점은 x 값이 2인 것보다 오른쪽에 있지? 그러니까 x 값이 크기 때문에 x 값이 3이 될 겁니다. 따라서 저놈의 점은요. 좌표가 x 값이 3인데 알다시피 요 점은 y는 x 위점이니까 x 값이 3이면 당연히 y 값도 3인 거죠. 그래서 3,3이 돼서 결국 3 더하기 3에서 정답이 6이 될 겁니다. 그래서 3번이에요. 됐죠? 자,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우리가 역함수 내용까지 아주 간략하게 끝을 내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 보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 한번 질문을 해 보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